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덕 축산항 앞에 나가 있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 바람이 부는 것 같네요. 네, 아침에 맞는 바닷바람이라 그런지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쌀쌀함도 잊혀질 만큼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제 뒤로는 금빛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해수면 위로 햇살이 내리쬐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요. 또 이른 아침부터 서두르시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곳에서는 활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늘 영덕 축산항 앞에서는 물가자미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축제 즐기기 딱 좋겠습니다. 축제 즐기러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1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했지만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가운데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독도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꽃가루 걱정도 없습니다. 대체로 보통 단계에 머물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항이 29도, 경주 30도로 덥겠습니다. 물가자미 축제가 열리는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각종 먹거리, 공연, 그리고 행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덕 블루로드, 동해안 최고의 아름다운 포구인 이곳에 오셔서 축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덕 축산항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포항철강공단 등 국가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 등을 이유로 업종별로 입주 기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가 있어도 입주가 쉽지 않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와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포항철강산업단지 4개 단지에 270여 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경기가 침체되면서 휴폐업 업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경우 철강과 화학 등 지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어 단지 내 부지가 있어도 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가 철강산업 성장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철강 성장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어가지고 특히 4차 산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업종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할 때 더 산업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은 환경 유해 업종을 제외하고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철강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업종 다변화를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 내 업종 변경 요구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도 포항철강산업단지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조선 등 5개 업종으로 입주 업종 제한을 두고 있고 경기 침체까지 이어져 기업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실시 설계 변경을 통해 업종 다변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5개 업종에서 지금 LH공사하고 국가산단공과 협의를 해서 수요자 맞춤형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로 필요자들을 맞게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4.44% 올랐지만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는 내렸습니다. 특히 경북은 6.4%나 내려 내림폭이 가장 컸고 이어 충남구와 대구 순이었고 시군구 가운데는 구미가 10%, 포항 북이 8.4% 내려 내림폭으로 2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개별주택 가격 상승률은 4.9%로 전국의 상승률 4.4%보다 높았고 시군별로는 영덕이 8.7%, 울릉이 7.7%나 오른 반면 포항 북구는 4%, 경주는 4.1%, 포항 남구는 3.2%로 도내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시군은
오늘 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천 상주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대로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어서 포항권 주민들이 수도권과 경북도청 오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국토청에 따르면 이 구간 94km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도로와 교통 전문가의 합동 점검과 도로주행 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6월 28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포항 서울 간이 33km, 영천 안동 간 거리도 31km가 단축돼 서울과 도청 접근성이 개선되고 영일만항 물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제 경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 후보는 개파 정치를 청산하고 합리적인 대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경주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안 후보는 경주 성동시장을 돌며 개파 정치를 청산하고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통합 이야기하지 않고 경주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 세워야 되지 않는 진짜 통합 정부 꼭 만들겠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동해안 지역을 관광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신라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주 중심의 역사 문화벨트를 만들어 경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주 중심으로 역사 문화벨트 만들겠습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진과 원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징후 포착하면 바로 경보 발령 내게 선진화시키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겠습니다. 40여 분간 경주에 머문 안 후보는 뒤이어 영천과 대구를 잇따라 찾아 대구 경북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5월 첫 주 동안 지역업체 절반 정도는 근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상시 종업원 5명 이상 10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기간에 47.6% 업체가 휴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휴 휴무 형태로는 75.8%가 연차 사용이었고 대체 근무일 지정 휴무 16.1%, 회사 자체 휴무가 8.1%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 공급자 포럼을 열고 국내 원전 건설 회사와 체코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코 현지 원전 기업부와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체코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원전 수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 빈집 등이 남아도는 도시를 이른바 축소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 중 축소도시가 20곳으로 나왔는데 경북의 3분의 1로 가장 많은 축소도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기업체와 젊은 층이 떠나면서 지자체의 세수가 줄고 부동산이 방치되고 노인층이 늘면서 공공서비스 유지 비용은 증가해 결국 재정 상황이 악화돼 삶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빈집 등 기반 시설이 남아도는 이른바 축소도시. 국토연구원 도시정책연구센터는 지방 중소도시 77곳 가운데 20곳을 축소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경북에만 영주, 안동, 문경, 상주 등 7곳 3분의 1이 분포합니다. 축소도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고령화 사회 이상인데 특히 경북은 경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공가율, 즉 빈집 비율은 매년 크게 늘어나 전국 평균 6.5%의 2배 수준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돼 안동 상주는 15%에도 못 미칩니다. 축소도시들은 설치비 기준 100억 원 이상 공공시설 유지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시계획은 여전히 인구 증가를 가정한 성장 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고 개발 사업을 벌이고 하다 보면은 재정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디트로이트처럼 이제 파산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도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도시 기능을 존속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성장 지향적 도시계획 방식에서 인구 축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거의 안 올리면서 대출 금리는 많이 올려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1%로 지난해 7월 2.66%를 기록한 뒤 8개월째 오름세지만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수신금리는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가 1.99%포인트로 2월보다 0.03%포인트 커지며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와 IBK 기업은행이 협약을 맺고 모두 100억 원의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해 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50억 원씩 동반선장 협력 자금을 출연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중 금리보다 1.1에서 2.4%포인트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합니다. 또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기업은행 취업 포탈인 IBK 잡월드를 통해 정규 직원을 채용하면 채용 인원당 50만 원의 특별 우대 펀드도 제공됩니다.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대량의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포항 앞바다에서 펼쳐졌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적 작업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파이프가 파손되며 벤젠이 대량 유출됩니다. 선원 2명이 갑판에 쓰러지고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하자 해경은 즉시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즉시 현장으로 이동, 안전거리 50m 이상 확보 후 사고 해역 및 유수탕 지역 통제하고 HANS 사고 대응팀은 즉시 출동. 출동한 방제 요원들이 사고 선박으로 들어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파손된 파이프를 복구합니다. 이어 무인 방수 로봇은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현장을 향해 물을 뿌리고 해병대 화생방 지원대가 사고 주변을 제독하며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벤젠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동해해양특수구조대, 해병대 화생방 지원대, 소방서 등 14개 기관 1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포항항에도 유해 액체 물질 운반선이 한 달에 12척 입항하기 때문에 사고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포항해경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수습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지속적인 방제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항만별 맞춤형 해양 오염 예방 대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가 본사와 제철소 주요 집안에 지진 계측 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현장 진도 기준으로 지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진도 5.0 이상의 지진 진동이 있을 경우 10초 이내에 전송되고 공장별로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포스코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진 규모에 따른 조업 비상 대응이 가능해져 안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이 호봉제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1년치 연차수당 1,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해 영덕군이 지난해 무기계약직 퇴직자 58명의 연차수당 360만 원과 재직자 65명의 연차수당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2015년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연차 휴가가 21일에서 25일로 늘어났는데
종전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21일치 연차 수당을 산정해 생긴 일이며 미 지급 금액은 지난해 12월 15일 곧바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유통업체들이 다음 주 황금 연휴 특수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중간에 낀 평일에 휴가를 내면 최장 11일에 황금 연휴가 생기는 다음 주. 지역의 한 백화점은 황금 연휴 손님몰이를 위해 황금을 선물로 주는 경품 행사까지 마련했습니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선물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다양한 행사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기 완구 및 의류 상품을 나들이족을 위해서는 캠핑 상품 등 아웃도어 상품을 최대 30에서 6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유통업체 식당가에서는 어린이날에 어린이와 함께 오는 손님이나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함께 오는 손님에게 식사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 역시 황금 연휴 특수를 잡기 위해 주제별 선물 상품전과 일정 금액을 사는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등 사활을 건 고객 유치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탱탱볼 같은 행사나 커리커처 같은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과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울렛에 맞는 그런 가성비 있는 상품들을 유통업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번 달 봄 정기 할인 행사에서 대부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더 많이 생겼는데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아 체감 경기는 말 그대로 엄동설한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황금 연휴 특수를 잡으려고 전쟁 아닌 전쟁에 나선 유통업체들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코스닥 협회 2017년도 코스닥 상장법인 경영인 현황 조사에 따르면 영남대 출신 CEO가 전국 대학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가 1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순이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영남대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CEO들의 전공은 이공계열이 46%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 36.7%, 인문사회계열 9.9%이고 나이로는 50대 대표이사가 절반 가까운 47.5%, 40대 22%, 60대 20.5% 순이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다음 학기부터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미리 공시하는 중간고사 성적 공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학기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해 한 차례만 이루어지던 성적 공시를 중간고사 직후부터 바로 공시해 성적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포항이 25도를 기록하겠는데요. 영덕 축사랑 앞에 나가 있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저는 영덕 축사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금빛 바다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햇살이 해수면을 비추면서 바다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요. 또 이른 아침부터 서두르시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곳에는 활기가 가득 찹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는 영덕 축사랑 물가자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일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맑겠고요. 기온도 점점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1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했지만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진 23도, 영덕 24도, 포항 25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가운데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독도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꽃가루 걱정 없습니다. 대체로 보통 단계에 머물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포항이 29도, 경주 30도를 기록하면서 덥겠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각종 먹거리와 공연 그리고 행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덕 블루로드 동해안 최고의 아름다운 포구인 이곳에 오셔서 축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덕 축사장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